자, 국민의힘 내부도 시끄럽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 여부를 논할 국민의힘 의원총회 이번 주 열립니다.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가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 요청했고요. 정 원내대표가 17, 8일 중 오전 10시에 열겠다 통보했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력 입지를 강화하고 당권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이제 끝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당권파인 정의용 사무총장은 당대표 흔들기에서 시작되는 내부 갈등은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와 대여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뒷전으로 밀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의총에서 사퇴 결의가 이루어져도 법적 구속력은 없죠. 다만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물러나면 자동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데 현재 우재준 최고위원이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요. 신동욱 최고위원은 의총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에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변수로 꼽힙니다. 또 장 대표가 마음을 바꿔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당대회에 아마 대도전할 것 같은데요. 정작 친한계는 조기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대표 복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총이 당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 같은데 향후 국힘 상황 장 대표 거치 어떻게들 예상하십니까? 자, 우리 강찬 의원. 네. 장 대표가 네. 정말 딱 사퇴하고 네. 전당대회에 다시 나와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유, 저는 사퇴를 지금 당장 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지금 잠실 나가서 열심히 재선거 외치시는 분이 그 보니까는 거기 재선거부터 하고 나서 본인도 한다 뭐 이런 거지. 그게 지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은 내가 이런 거라도 해서 버티지 않으면은 앞으로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 장 대표보다도 지금 장 대표 지금 당장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비한계 과거에 한동훈 대표 의원이랑 척을 저었던 상당한 사람들. 한동훈 돌아오면 내가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내가 그냥 한동훈 자체가 존재가 싫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55표라는 이번에 정점식 뽑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장동혁 체제를 사실 뒷받침해주고 장동혁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장동혁이 좋아서 지금 밀어주는 사람은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반한 그런 점 이유 때문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저는 왜 재출마한다고 생각하냐면 홀몸이 아니거든요. 그게 똑같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 아니라고 보고 저는 한 가지 오늘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정점식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 당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원내 수석 부대표나 대변인 등 요직에는 친한계가 한 명도 없어요. 반대로 원내 부대표에는 유영원 의원 등 이제 친한계 의원이 좀 얘기가 됐는데 원내 부대표가 이제 듣기에는 원내대표 다음이 부대표니까 상당히 출권이 있는 자리인가 보지. 하나도 없고요. 의원총회 때 조 나눠가지고 자 우리 호준석 의원님 이번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부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표는 그냥 자리만 있지 실권이 없는 데예요. 이런 자리에다가 지금 몰라 민주당 발언권 정도고 민주당은 어떤지 모르지 국민의힘은 그런 자리인데 그런 거나 지금 주었다는 얘기는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가 말로만 지금 포용과 통합을 얘기하지 아직도 갈 길이 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장 대표 거취 앞으로 멀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장동혁 대표의 그간의 행적으로 보면은 뭐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의견이 표출이 될 텐데 당장 장동혁 퇴진으로 하나로 모일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이제 친한계나 대안과 미래 이런 쇄신파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관건은 그 국민의힘의 주류인 영남당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남당도 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그 이후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 대한 구상이 안 끝난 거죠. 이걸 비대위로 할 건지 전당대회로 할 건지 한다면 누가 할 건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놔둘 텐데 내년 8월인데요, 임기 말이. 그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양양자 최고위원이 총사퇴를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재준에 이어서 2명 총사퇴를 주장한 거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거기도 눈치가 빤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못 간다는 시점에 오면 아마도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에 동참을 하게 될 텐데 거꾸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출구 전략을 찾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설령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완전히 그 정치력을 소진시키는 게 아니고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강성 지지층의 그런 기반에 힘입어서 다시 롤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전 탐색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없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지금 저 송파 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 거기 왜 부지런히 가가지고 처음에 복면수고 하다가 그때 암약한 거죠. 부정선거가 구호가 대세가 아니었으니까 부정선거 구호가 대세가 되니까 벗었잖아요. 마스크 벗고 흰 모자 쓰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조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커 보이니까 나경원, 이진숙 이런 사람들 달라붙는 거예요. 실제로 그 비중이 국민의힘 당원 내에서 커요. 그래서 장동혁 물러나게 한다 그래서 곧바로 쇄신파가 대권을 잡는다, 한동훈이 대권 잡는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좀 변화, 수권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변화 이거 아직 멀었다 이렇게 봐요. 근데 뭐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도리는 없잖아요. 고 대표님, 그죠? 저도 뭐 정확한 예측은 사실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당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1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통해서 제1야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라라고 저는 국민들이 주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 리더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상황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그 권위와 신뢰를 상실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선관위 개혁, 선거 개혁 문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의제, 최대 의제인데 이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을 때 그 메신저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얘기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장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그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한 발 물러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게 정치 지도자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건 선거 결과는 본인이 제시했었던 서울, 부산이 기준이다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도 부산은 졌습니다. 충청권 대부분이 다 졌고요.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한 곳을 이겼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던데 충청권 대부분 졌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인천 다 졌고요. 그렇다면은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정도다. 정도로 가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저는 살아남게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야당이 역량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은 길을 터주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연설이네. 네. 자, 댓글에 이런 의견 좋습니다. 장동혁은 무한 버틸 것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좀비 지도부라고 옳은 소리 했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장동혁이 김민석 정청래 재선거 3자회동까지 제안하던데 사퇴는 무슨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이 사퇴하라고 했고 또 양향자 최고위원도 가세하고 이제 신동욱 김재원 두 분은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근데 움직일까요? 뭐 장동혁 당 대표는 그 전 지방선거 하기 전부터도 지방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갈 거라고 다 전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뭐 서울을 이긴 상황, 물론 서울은 장동혁 대표를 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재선거, 부정선거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저는 스스로 물러날 리는 전혀 없다. 그리고 최고위원 두 분 중에서 두 분이 더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도 만무하다고 제가 보여지고 그럼 차기 주자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제가 지난번에도 정정식 원내대표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사퇴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는 그 장동혁 대표가 아닌가.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보고는 물러나라고 하는 민주당원이나 의원들이 많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어느 민주당 사람들도 비판을 하거나 또 물러날 것이다 전망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야말로 진정한 지금 민주당의 대표인 것 같고 우리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집권 야당 소리를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당 정청래 대표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참 이 양당의 지금 대표의 지금 저 위상이 굉장히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강성 당원에 얹혀서 일방 통행하는 그 당 대표와 그걸 불안으로 지켜보는 이런 일반적인 당원이나 의원들의 이게 완전히 지금 따로 가고 있다. 전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도 명당하고 청당으로 분당하고 이 저 국민의힘도 한당하고 장당으로 분리해서 4당 체제가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성 당원들 아까 이제 이
이번에 이제 부실 선거 사태와 관련해서도 네. 전국 재선거를 지지하는 의견이 당원들만 하면 60%가 네.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이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이 아니 그거 당연히 정당이 왜 있습니까? 정당 안에는 강성 당원들 목소리도 있고 중도 당원 목소리도 있고 하지만 당이란 건 결국은 민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무인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부실 선거는 맞는데 이것이 정말 그 광범위한 부정 선거냐? 그럼 좀 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은 당 지도부가 저는 선관위를 확실하게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는 이러한 제대로 된 객관적 현실적인 그런 안을 내고 그다음 강성 당원들은 설득을 해야죠. 선관위를 제대로 개혁하는 상황 속에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선에서 조정을 해야지 막무가내로 이런 식으로 거기 편승하는 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양 의원님. 강찬호 논설위원님이 국민의힘과 저희 당을 뭐 이렇게 똑같이 비교하신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지방선거 패배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수적으로는 이겼지만은 이제 내용적으로는 너무 뼈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저희가 승리했고 국민의힘이 패배한 거죠. 네. 그걸 네. 똑같이 비교하는 아니, 거의 아니잖아요. 문제도 그렇고 두 네. 번째는 지금 당 대표가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걸 어떻게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렀던 대통령과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싫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입장은 같았거든요. 정청래 당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다만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제시를 했다. 그거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외연을 어떻게 확장시키면서 정말 진정한 내란 청산을 할 것인가 가지고 내부 노선 투쟁을 할 거예요. 비전과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지. 이게 분당까지 가는 건 그건 정말 세력 완전 개파 그런 싸움인 건데 그런 싸움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바깥에서는 걱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이건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지. 그 당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권을 가져갈 거냐에 대한 투쟁인 거지. 지금 국민의힘처럼 패배를 해놓고도 뻔뻔하게 부정선거를 부추기면서 그리고 판사 출신인데 법을 다 알 텐데 재선거를 주장하는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합니까 똑같이.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보기엔 다음 총선에서 안정적으로 그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누가 크게 무리 없이 그 다음을 가져갈 건지 그걸로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도 보여집니다. 저희는 어쨌든 당원들하고도 지금 논쟁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하고도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게 맞을 건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 논쟁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이라 생각하고 저도 사실 제 분야가 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글쎄요. 저는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노선 투쟁을 중심으로 치러진다면 다행이죠. 그건 아마 여당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자양분이 될 텐데 지금까지 모습은 노선 투쟁의 모습은 그렇죠? 없어요. 네. 그냥 권력 투쟁이었고 그게 뭐 친명이냐 친청이냐 아니면 뭐 문조 털레유냐 저 그런 표현을 별로 쓰는 걸 안 좋아하는데 하도 그런 표현들을 써서 뭐 이런 걸로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주문됐던 여당다움 이런 게 어울리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전시 리더십입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가는 중간에 리더십이라면 정청래 대표가 어울리는데 지난 1년간에 여당답지 못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반면에 김민석 총리는 보여준 게 있나요? 김민석 총리는 형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재명 형이라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자기 스스로 과연 그런 여당의 대표다운 리더십, 노선, 방향, 정책 이런 걸 제시한 적이 없어요. 지켜봐야 되겠죠. 때문에 아직은 여당의 그 전당대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갑자기 주제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으로 건너 뛰어버렸어요. 우리 양 하도 의원님 노선 투쟁이라 그래서 말씀하셔갖고. 제가 보기엔 아닌데. 근데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사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그리고 전당대회 열자. 사퇴할 수도 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한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그러면 것이니까.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 사퇴하면서 전당대회로서 저희가 당대표 또 나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요? 나온다면. 사퇴의 이유가 뭡니까? 사퇴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거 패배의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 사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선거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이 바로 그 직후에 다시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논리가 성립하지 않죠. 그럼 그 얘기는 차라리 그냥 계속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지금 다 패배한 게 아니다. 지금 저 민주당도 인정하지 않았느냐,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패배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 거고 요즘 지지율도 높아졌고 나 그냥 간다. 아니, 그게 정청래 대표도 다시 나오잖아요. 아니 정청래 대표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정청래 대표는 일단 양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주장하고 예. 있잖아요. 그리고 예. 수적으로 승리한 건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내용을 봐도 서울이든 격전지에서 뭐 이제 힘겹게 국민의힘이 이긴 거지 누가 봐도 지난번에 4년 전 어땠습니까? 경기도 빼고 다 국민의힘이 석권했는데 이렇게 많이 뺏겼으면 패배지. 예. 민주당에서 예. 수적으로 승리한 거 맞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청래 대표가 나올 명분은 있는 겁니다. 네. 여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장동혁 대표가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네.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 정청래 대표는 임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궐 재보선 의원 선거에서는 이겼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호준석 대변인 어떻게 봐요? 보궐선거에서 이제 이겼다는 게 그 충남 부여에서 네. 이번에 윤용근 거기도 의원이 이겼고 저기 이겼다라는 게 울산도 이제 찾아왔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이제 그 울산도. 주장이고요. 울산도. 울산이요. 아니 울산은 기본적으로 근데 텃밭인데. 이제 그 보궐선거에 거기는 이제 지나는 문제가 되는 곳이지. 제일 그 큰 뭐 상징적인 승리는 부산 북갑인데 네. 그 이제 보수의 승리죠.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한동훈의 이제 승리지. 국민의힘은 네. 졌습니다. 자, 거기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격전지에서의 승리에는 장동혁 대표를 배제하고서 치른 그렇죠. 선거들이 승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겼다. 2018년에 비해서 뭐 당선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에 과연 동감할 수 있는 그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고요. 저는 17일, 18일 의총이 일단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신동 최고위원 얘기하잖아요. 그 의총 결과 따르겠다고. 네네. 자, 두 분 다 장동혁 대표한테 통상의 정치 문법이나 상식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켜봤잖아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 저는 통상의 정치 문법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통상 상식이면 물러날 텐데 이분은 굉장히 상식을 거스르는 분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나지 네. 않을 거라고 아니, 다시 나올 생각하나요? 수도 있어요.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 것도 상식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네.